안녕하십니까? 홍천군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고혜진 간호사입니다. 혈관이 알고 싶다. 이번 시간에는 당뇨병 저혈당 편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전 당뇨병 질환편이 궁금하시다면 혈관이 알고 싶다를 검색해 주세요. 당뇨병 저혈당 편에서 다룰 내용들입니다. 저혈당이 왜 생기는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혈당은 왜 생길까요?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저혈당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에게 저혈당은 꼭 알아두어야 하는 급성 합병증입니다. 저혈당이란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가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양보다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 그림은 하루 동안 정상적인 혈당 수치 변화를 보여줍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혈당 수치가 정상 이상으로 올라간 고혈당 상태를 보이기 쉽기 때문에 당뇨병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저혈당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두 개의 화살표처럼 정상 수치보다 낮아지는 것을 바로 저혈당이라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 저혈당 증상을 보이는 혈당 수치는 일정하지 않으나 대체로 혈당이 70 이하로 떨어졌을 때 흔히 생기게 되고 심할 경우 저혈당성 혼수로 인한 사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70 이하의 경우를 저혈당이라고 하지만 고혈당에 장기간 노출되었던 환자의 경우 100 이하의 경우에도 저혈당 증상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당뇨병 환자에게 있어서 수치보다는 대상자가 느끼는 증상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저혈당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저혈당은 식사와 운동요법만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사람에게는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주로 약물이나 인슐린 주사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발생하며 이러한 경우 저혈당이 생기는 주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약물의 사용. 경구혈당 강화제 및 인슐린을 불규칙적으로 투약하였거나 필요량보다 많이 투여한 경우 발생합니다. 두 번째, 식사 시. 경구혈당 강화제 및 인슐린을 투약하고 식사를 불규칙적으로 하거나 식사량이 적은 경우 저혈당 위험이 증가합니다. 세 번째, 운동할 때. 다른 날보다 운동량이 과다한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술. 안주 없이 술을 먹는 경우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 당 생성이 방해되어 8시간 이내에 저혈당 발생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당뇨병 합병증. 신기능이 저하된 경우 경구혈당 강화제의 축적으로 저혈당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 밖에도 당뇨병성 자율신경병증으로 위마비가 온 경우 음식물 흡수 지연으로 저혈당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저혈당이 생겼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액 속에 혈당이 떨어지면 마치 며칠 끼니를 굶은 것처럼 기운이 없고 손이 떨리고 허기지고 땀이 나면서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급격히 혈당이 떨어지면 심하게 어지러우면서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을 수 있고 몇 시간이 지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저혈당을 느끼는 혈당 수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 저혈당에 잘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혈당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금 알아본 것처럼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면 다음의 순서대로 대처하면 좋습니다. 1단계, 저혈당이 의심되면 우선 혈당 측정을 해서 혈당 수치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혈당 측정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위에 기계가 없다면 바로 2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2단계, 15g에서 20g의 당질을 섭취합니다. 1g의 포도당은 혈당을 3mg/dL 증가시키므로 15g에서 20g의 당질은 20분 안에 45에서 60의 혈당을 끌어올려
대부분의 증상을 사라지게 합니다. 3단계, 당질 섭취 후 약 15분간 휴식을 취해서 혈당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4단계, 혈당을 다시 측정해 보고 저혈당의 원인이 무엇이 있는지 점검해 봅니다. 만약 재측정한 혈당 수치가 여전히 낮으면 2단계로 돌아가서 다시 당질을 추가 섭취하고 휴식 단계를 취하면 됩니다. 또한 이후 왜 저혈당이 생겼는지 원인을 파악하여 다시 저혈당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15g에서 20g의 당질은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의식이 있는 경우와 의식이 없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15g에서 20g에 해당하는 당질을 음식으로 섭취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음식량은 설탕 또는 꿀 1숟가락, 요구르트 1개, 사탕 3-4개, 주스나 청량음료 4분의 3컵입니다. 이 정도의 양을 먹으면 혈당이 45에서 60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한편 지방이 포함된 초콜릿, 아이스크림, 우유 등은 혈당을 올리는 작용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저혈당 치료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주의해 주세요. 저혈당이 심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 있는데요. 이때 무리해서 환자의 입안에 음식물을 넣어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질식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바로 119에 연락해 병원으로 응급 이송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혈당은 당뇨병 환자라면 누구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혈당이 무엇인지 알고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을 정확하게 안다면 앞으로 저혈당이 주위에서 발생하거나 환자 스스로 저혈당에 빠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 모두 건강을 선택하세요. 다음은 앞서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한 오늘의 퀴즈 시간입니다. 함께 맞춰볼까요? 다음 중 저혈당 발생 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1번 사탕, 2번 초콜릿, 3번 아이스크림, 4번 우유.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저혈당이 발생하였을 때는 단순당을 15g에서 20g 정도 먹어야 하는데요. 바로 사탕이 정답이었습니다. 다른 보기와 같은 초콜릿, 아이스크림, 우유 등과 같이 지방이 함유된 음식은 혈당을 서서히 올리므로 저혈당이 생겼을 때에는 다른 음식으로 혈당을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저혈당이 생기는 원인과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저혈당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홍천군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입니다. 감사합니다. 당뇨병 발 건강을 확인합시다.